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71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7. 제1일차 교육장 가는 길. 1982년 5월 25일 화요일. 육격훈련 제2일차이자 본격적인 첫 번째 육격 교육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피말리는 육격장 일조정호를 마치고 수경지로 돌아오자마자 숨가쁘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교육 집합을 했습니다. 지난해 경험으로 미루어 오늘과 내일은 가장 빡센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 오늘 잘못 걸리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후임병들을 다그쳤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습니다. 짙은 구름이 하늘 가득 덮이고 스산한 바람도 불어왔습니다. 육격장에서 구름 낀 날씨는 그리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무더운 날씨에 힘든 훈련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떼약볕이 내려 쪼이는 것보다 구름 끼고 바람 부는 날이 훈련하기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라도 내리면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훈련 받다 보면 어차피 땀으로 온 몸이 젖을 것이고 수시로 선녀탕에 입수했다 나올 것이기에 빗물로 젖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비라도 한바탕 시원하게 쏟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첫날 교육을 위해 중대원 집합이 끝나자 곧바로 1소대부터 구보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격대, 유격대, 유격대. 우리는 최대한 목청을 높여 육격대 구호를 외치며 내리막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새벽 1.5 때와 마찬가지로 100m도 못 가 우리는 육격조교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육격조교 3사람이 호루라기를 불며 우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전체 제자리 서. 육격대 구호 소리가 겨우 그것밖에 안 나오나? 여기가 어디 놀러 나온 곳으로 아는가? 전체 철모를 벗고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우리는 즉시 소위 원산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자갈이 많이 깔려있는 도로인지라 사람들이 돌을 피해서 머리를 박기 위해 대오가 흩어지고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혼란을 그냥 보고 넘어갈 조교들이 아니었지요. 득달같이 달려들어 걷어차고 군화발로 밟았습니다. 딱딱한 돌 위에 머리를 박자 극심한 통증이 머리를 통해 등골로 짜릿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육격대 구호를 사명산이 떠나가도록 외칩니다. 알겠습니까? 조교는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육격대 구호를 외치라고 합니다. 육격대 구호 3회. 몇 회? 3회. 좋습니다. 구호 시작. 그러나 머리를 박고 목이 눌린 상태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리 없었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더욱이 큰 소리로 외치기란 불가능한 상태였지요. 마치 개구리 방죽에 웅얼거리는 소리 같은 숨막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전체 기상. 조교도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잠시였습니다. 역시 조금 더 내려가니 또 다른 조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세웠습니다. 전체 제자리 섰. 아침부터 썩은 동태눈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유격을 받겠다는 것인가? 전체 앞으로 취침. 또다시 자갈길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일어섰.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전후좌우로 우리를 굴렸습니다. 사실 좌우로 굴리기 기합은 오리걸음이나 원산폭격과 함께 우리가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얼차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구르는 기합이 오리걸음이나
원산 폭격에 비해 그리 어렵거나 힘든 기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기합을 받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 앞에 누워서 이리저리 구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이런 느낌은 나만 갖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상병이나 병장들은 자기보다 후임인 육격조교들에게서 이런 기합을 받는다는 것이 더할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참병들이 조교의 지시대로 동작을 하지 않다가 조교와 시비가 붙곤 했습니다. 조교들도 고참병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차마 발로 차거나 때리지는 못하고 주로 올빼미 번호표를 뜯어가는 것으로 제재했습니다. 만약 올빼미 번호표를 빼앗기고 육격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보고가 들어가면 나중에 자대에 가서 군기교육대에 입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참들도 안이 꼽고 더러워도 결국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고참들은 그동안 경험으로 2-3일만 참으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육격 후반으로 접어들면 아무래도 통제가 느슨해지고 그만큼 기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교들도 결국은 자대에 가서 한 대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도 기합을 받으며 정말 안이 꼽고 더러웠지만 여기가 군대이고 육격장이기 때문에 2-3일만 철저히 나 자신을 죽이자고 몇 번이나 다짐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72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8. 제1일차 오전 올빼미 체조. 육격장 첫날 교육 집합을 위해 연병장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로였습니다. 3번에 걸쳐 육격 조교에게 시달림을 받고 결국은 오리걸음으로 연병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집합 시간을 7시 40분으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경지에서 연병장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리를 20분 빨리 집합시켜서 기합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윽고 전 대대 병력이 연병장에 정렬하자 하사 한 명이 교관에게 교육 집합 보고를 했습니다. 교관인 구중대 소대장은 역시 빨간 유격교관 모자와 흰 장갑을 끼고 긴 지휘봉을 가지고 단상에 올라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육격훈련에 입소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육격훈련을 통해 본교관은 여러분들을 일당백의 노도부대 육격전사로 만들 것입니다. 본교관과 조교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교육관 개인 행동은 절대 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힘찬 유격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삼형산입니다. 우리들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젊음이 넘치는 500여 명 병사들의 함성이 삼형산 골짜기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교관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무슨 산? 삼형산입니다. 이번에도 악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보이는 삼형산이 10리 이상 밀려가도록 육격대 구호를 힘차게 3회 외칩니다. 시작! 유격대, 유격대, 유격대. 육격장에서의 첫 교육은 육격제식과 PT체조입니다. PT체조를 배우기 앞서 육격장에서의 기본적인 제식과 행동요령 등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육격장 제식이라야 차력과 열중시어 그리고 체조대형으로 벌려와 원대형으로 모여 등으로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병 시절 육격 추억담에서도 말했듯이 여기에 함정이 있었으니 그것은 육격장 제식은 평소 우리가 행하는 제식과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렷 자세에서는 일반 제식에서는 발끝 앞쪽을 45도 벌리는데 육격장에서는 발끝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 열중쉬어 자세에서 평소에는 뒤로 맞잡은 손을 허리 높이로 올려 잡는데 이곳에서는 엉덩이까지 내려뜨리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T 체조를 하기 위해 체조대형으로 벌려와 교육을 마친 뒤 원대형으로 모여를 할 때는 외치는 구호가 달랐습니다. 즉, 체조대형으로 벌릴 때는 육격대 구호를 외치고 원대형으로 모일 때는 육격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PT 체조를 할 때 매 횟수마다 번호를 붙이는데 마지막 반복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는 것 등이 육격장 제식과 교육간 주의할 사항이었습니다. 말로는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막상 교육에 들어가면 그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동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렷 자세에서 발끝을 모으지 않는다고 걷어차이고 열중쉬어 자세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다고 기합을 받았습니다. 조교들은 대호 사이를 번개처럼 오가면서 틀린 사람들을 걷어차고 기합을 줬습니다. 도대체 왜 육격장에서는 차렷 자세에서 발끝을 모아야 하고 열중쉬어에서 손을 늘어뜨려야 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들을 다잡기 위해 일부러 평소에 하지 않는 자세를 고안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육격전을 펼치는데 발끝을 모으는 차렷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팔을 늘어뜨린 열중쉬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체조대형으로 벌렸다 다시 집합할 때 외치는 구호도 그렇습니다. 벌릴 때와 모일 때 구호를 다르게 해서 헷갈리게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트집 잡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조대형으로 벌릴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육격만 외치면서 원대형으로 모일 때는 꼭 육격대를 외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외친 몇몇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단체로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PT 체조가 시작되자 마지막 번호를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꼭 마지막 번호를 붙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육격에 참가하여 긴장하고 정신없는 1, 2등병 사이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지만 계속해서 서너 번 이상 마지막 구호가 들려오면 교관이나 조교들보다 우리 교육생들 사이에서 불만에 찬 욕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몇몇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육격제식에 이어 본격적으로 PT 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육격장에서는 이것을 올빼미 체조라고 부릅니다. 1번 높이뛰기부터 14번 팔벌력 가로닫기까지 모든 동작이 신체적 부조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쉬운 동작이 거의 없는 체조였습니다. 첫날 오전 4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PT 체조 모든 순서를 조교의 시범과 우리들의 실습을 통해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와중에서 기합받고 구르고 뒹굴고 연병장 뒤편에 선녀탕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다시 PT 체조를 하고 구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온몸은 땀과 눈물과 선녀탕 물과 연병장 모래로 뒤범벅이 되고 온 신체 발부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덜그럭거렸습니다. 오전 훈련을 거의 마칠 즈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는데 제발 비 좀 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이 통한 것인지 처음에 간간히 내리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자 교관은 서둘러 훈련을 마치고 수경지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역시 비가 구세주였습니다. 오전 11시 50분 우리는 오전 일과를 마치고 비에 젖은 생직고를 하고 수경지로 돌아왔습니다. 졸병들이 젖은 옷을 입은 채 식관을 들고 밥을 타러 가는 것을 보며 텐트로 들어가 육격복을 벗고 수건으로 몸을 대충 닦은 후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잠시 누워 피곤을 달랬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73번째 이야기. 육격훈련 9. 첫날 오후 기초 장애물 첫 번째. 1982년 5월 25일 화요일 본격적인 유격훈련이 시작되어 오전 4시간 동안 피와 땀을 흘리며 PT 체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교육이 끝날 즈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수경지로 돌아와 점심을 타서 먹고 난 뒤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가 오면 오늘 훈련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지요. 육격장 코스는 7, 80도 경사진 산자락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빗길에 미끄러질 우려가 있고 또 기초장애물 각 코스 구조물도 모두가 오르내려야 하는 것이라 빗물에 젖으면 미끄러워서 실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1시가 되어도 교육 집합 전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발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각자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육격장에 와서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행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운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고 잠시 후 득달같이 교육 집합 전달이 왔습니다. 14시 30분까지 복장 갖추고 교육 집합. 아름다운 꿈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일어나서 젖어있는 육격복을 걸쳐 입고 교육 집합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에 PT 체조를 하면서 선녀탕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비까지 맞은 유격복이 몸에 닿자 그 차가운 기운이 밀려왔고 그로 인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서 교육 집합을 했습니다. 교육 집합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우리가 교육 집합을 할 즈음 빗줄기는 가늘어지다가 나중에는 안개비로 바뀌더니 그나마도 완전히 그쳤습니다. 그래도 구름이 짙게 끼어 언제 또다시 비가 올지 모를 상황이었고 우리들은 그런 하늘을 원망스레 바라보며 속으로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비가 잠깐 내리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는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먼저 오후 교육 집합을 하고 연병장으로 가는 동안 조교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전 교육 집합 때 그토록 극악스럽게 굴던 조교들이 오후에는 연병장 가까이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인솔만 할 뿐 얼차려는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비에 젖은 자갈길에서 자칫 안전사고라도 날까봐 교관이 얼차려를 실시하지 말도록 한 것 같았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교육 집합 때 기합 없이 이동하는 것은 육경 말년이라 할 수 있는 목요일쯤부터였는데 이번에는 비 때문에 그 시기가 빨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 인한 혜택은 무엇보다도 오후에 PT 체조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후 교육이 2시간 가까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후 첫 시간에 예정되었던 PT 체조가 취소된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올빼미 체조가 취소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집합하자 교관이 단상에 올라 지휘했습니다. 오늘은 우천으로 인해 오후 교육이 늦게 시작되었다. 따라서 올빼미 체조는 취소하고 지금부터 기초장애물 코스를 돌도록 한다. 전체 인원을 16개조로 편성하여 각 코스에 투입하고 30분 단위로 순환하면서 실습할 것이다. 비가 내려 각 코스 시설물들이 미끄러우니 교육관, 조교들의 지시사항에 절대 복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다. 알겠나? 즉시 조교들이 우리 교육생들을 20-30여 명씩 16개조로 나누고 선임자를 세워 각 코스로 출발시켰습니다. 조교의 엄포는 여전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장애물 코스로 이동하는데 이동간 육격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뛰어서 이동한다. 만약 구호 소리가 작거나 이동 군기가 빠진 조는 실습을 실시하지 않고 올빼미 체조만 시킬 것이다. 1조부터 출발! 조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초장애물 코스는 모두 16개 코스로 연병장에서 선녀탕 건너 산등성이를 따라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 수경지와는 서로 마주보는 위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코스에 오르는 길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올랐는데 이번에는 빗물에 젖은 길이라 조교들도 조심스러운지 처음에만 조금 뛰고는 이내 걸어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육격대 9호만큼은 큰 소리로 외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아무리 걸어서 올라간다지만 급경사의 산등성이 길이고 거기에 육격대 9호를 외치며 오르려니 숨이 턱에 닿았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조용했던 골짜기가 우리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 차고 그 소리가 메아리 되어 다시 울려왔습니다. 나는 10조에 편성되어 기초장애물 10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74번째 이야기. 육격 훈련 10. 첫날 오후 기초장애물 두 번째. 1982년 5월 25일 화요일. 육격 훈련 이틀째인 이날은 오전 교육 끝 무렵에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하여 오후 교육 집합이 2시간 정도 늦어졌고 그 덕분에 오후에 잡혀있던 PT 체조를 건너뛰고 곧바로 기초장애물 코스로 이동하였습니다. 잠깐 내린 비였지만 우리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10조에 편성되어 기초장애물 10단계로 이동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 뛰지는 않았지만 육격대 9호는 크게 외치도록 했고 각 코스로 이동하는 교육생들의 함성 소리가 삼형산 골짜기를 울리고 소양호반을 휘돌았습니다. 기초장애물 10단계 코스에 도착하자 조교 2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들을 통제했습니다. 전체 제자리 섰. 좌우로 정렬. 바로 지금부터 구령 조정을 3회 실시하는데 소양호가 백리 밖으로 날아가도록 원기 왕성하게 외칩니다. 알겠습니까? 구령 조정 시작. 열정시옷 차렷 받들어 총. 구령조정은 단체로 함성을 지르거나 경례 구호를 외치기 전에 목이 트이도록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부대마다 구령조정 구호가 약간씩 다르던데 우리는 열중시역과 차렷 그리고 받들어 총 구호를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모기 소리보다도 더 작습니다. 다시 구령 조정 3회 실시. 우리는 목이 터져라 구령조정을 했지만 조교는 만족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부터 트집을 잡아 기압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쪼그려 뛰기와 원산폭격 등 얼차려를 실시하고 비로소 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의 시작은 각 코스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조교들이 그 내용을 미리 외워서 앵무새처럼 읊어대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나리오라고 불렀습니다. 조교들이 읊어대는 시나리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단계까지 이동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단계는 기초 장애물 제10단계 경사판 오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체 전방을 보게 되면 검은 경사판 위에 3인치 로프 3가닥이 위에서 아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부터 1번 선, 2번 선, 3번 선이 되겠습니다. 본 단계의 실습 목적은 암벽을 만났을 때 우회할 수 없거나 우회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 칙넝쿨, 다래넝쿨 등으로 이와 같은 로프를 설치하여 신속히 통과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습 및 보고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으니 잘 듣고 실습관 단 한 명의 올빼미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2명 앞으로라는 구령에 앞으로라 복창하고 신속히 뛰어나와 발끝을 붙인 차렷 자세로 로프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은 자세가 곧 등산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때 다시 보고라는 구령에 보고라 복창하고 몇 번 선 몇 번 올빼미 등산 준비 끝하고 원기왕성하게 보고한 다음 다시 등산이라는 구령에 등산이라 복창하고 등산하는데 등산하는 요령은 좌수와 우수를 교차 전진하면서 경사판을 신속히 오르면 되겠습니다. 등산을 마친 후에는 마음의 공포심을 제거하기 위해 육격대 9호를 힘차게 3회 외친 다음 두 손으로 로프를 잡고 등산의 역순으로 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등산을 마친 올빼미는 채점 조교 2, 3부 앞에서 발끝을 모은 차렷 자세로 몇 번 선 몇 번 올빼미 등산 끝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간단한 PT 체조 몇 가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조 대형으로 벌려. 코스 설명을 마치자 조교는 우리를 체조 대형으로 벌리고 PT 체조를 시키면서 그 중에서 2사람씩 불러내어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사판이 비에 젖어 자칫하면 미끄러져서 실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교의 시범과 고참들 중에 몇 사람만 실습하고는 나머지는 견학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비로 인해 모든 교육이 김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에 비하면 그야말로 날라리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조교들도 안전 때문에 조심스러워했고 그 와중에서 우리들도 그저 시간이나 때운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한 코스에서 30분 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막상 이동하여 11단계로 가보니 앞조가 이동하지 않아 중간에 대기하다가 1시간 가까이 지나 겨우 11단계로 이동했습니다. 11단계에서도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다가 결국 12단계로 올라가는 도중에 교육을 끝내고 하산했습니다. 나는 첫날 기초장애물을 겨우 2개만 섭렵하고 끝낸 것입니다. 이렇게 연병장에 모여서 교육을 마무리하고 수경지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교육을 위해 다시 집합했습니다. 2일차 야간 교육은 오감 훈련이었습니다. 즉 야간 전투에서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등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적정을 탐지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각 중대별로 계곡으로 흩어져 중대장과 소대장들이 교관이 되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은 교보제가 준비되어 실제적인 실습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설명만으로 교육은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본 중대장 재량으로 교육을 단축하고 육격 훈련으로 지친 여러분에게 휴식을 주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최대한 기도 빈익을 유지하고 수경지로 복귀한다. 수경지에 도착해서도 불을 켜지 말고 불침번만 세운 뒤 조용히 텐트에 들어가 취침하도록 한다. 이렇게 1시간 만에 교육을 마치고 수경지로 살그머니 복귀했습니다. 사실 밤이 되면서 날씨는 더욱 흐려졌고 안개비까지 흩뿌리고 있어서 칠흑 같은 날씨에 매우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거기에 기온까지 뚝 떨어져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 10시까지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고 이에 중대장은 나름대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교육을 서둘러 끝내고 복귀하도록 한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들은 일찌감치 수경지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생각하니 오늘 하루 지나온 시간이 아련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새벽 고보에 PT 체조에 기초 단계와 야간 교육까지. 그러나 그 와중에 비로 인해 휴식도 있었고 그로 인해 오후 교육은 어영부영하며 시간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75번째 이야기. 육격 훈련 10일 고마운 비. 첫 번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예전부터 비 내리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비를 보며 낭만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낭만을 느끼기에 앞서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고 우중충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비가 싫었습니다. 그 대신 나는 눈 내리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추한 것들을 차분하게 덮어주는 순백의 눈을 보면 입에서는 탄성이 나오고 마음은 평안을 느끼곤 했었지요. 그런데 내가 군에 입대하여 생활하면서 눈과 비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싫어했던 비가 군대에서는 때때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야외 교육과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그 대신 내무 교육이나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비를 맞으며 행군도 하고 훈련도 할 경우가 있지만 그건 훈련 중간에 비를 만나거나 또는 특별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의 일이고 대체로 비가 먼저 시작되면 훈련 스케줄이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우가 내렸을 때 도로 보수 작업을 나가는 것, 소총이나 장비들이 물에 젖어 녹이 슬어 정비에 애를 먹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도로 작업이나 정비는 눈이 내렸을 때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였습니다. 눈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눈이 내리면 가장 큰 일이 제설 작업입니다. 그 넓은 연병장의 눈을 삽과 단가만 가지고 퍼서날라 제설 작업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담당한 도로 제설 작업은 그야말로 하나의 피나는 전투였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뚫고 어깨에 삽과 단가를 메고 2~3시간 걸어서 우리가 담당한 양구 터널까지 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고 도로에 도착해서 제설 작업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설의 낭만을 어찌 느끼며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꿈을 꿀 수는 절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내렸다고 해도 아주 많은 폭설이 내리지 않는 한 훈련이나 교육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동계훈련은 혹한과 백설을 뚫고 야전에 나가 언 땅을 파고 텐트를 쳐야 했고 얼음을 깨고서 물을 찾아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특히 스키부대였던 우리 대대의 선배님들은 진부령 눈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스키 훈련을 해야 했지요. 이러니 어느 군인이라도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비 오는 것을 탓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비는 평소에도 우리들에게 유야무야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 유격훈련은 비의 덕을 톡톡히 본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유격장에 입소하던 5월 24일 월요일부터 흐려지기 시작한 날씨는 급기야 다음 날인 화요일 점심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2시간 가까이 훈련을 쉬고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은 아쉽게도 비가 빨리 그치는 바람에 오후 3시부터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오후 PT 체조가 취소되었고 기초 코스를 도는 육격 훈련도 거의 흉내만 내는 수준으로 하다가 마쳤습니다. 통상 육격장에서의 첫날 훈련이 가장 힘든데 비로 인해 그 힘든 첫날을 비교적 쉽게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간 교육도 중대장 재량하에 일찍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불침번만 세우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잤을까? 후두둑 텐트를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깨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빗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텐트를 때리는 빗방울 소리로 미루어 볼 때 쉽게 그칠 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빗소리에 자고 있던 분대원들도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나는 텐트 배수로가 걱정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폭우가 내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육격장 수경지는 나름대로 야영장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사단 병력이 대대 단위로 나누어 육격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500여 명이 수경할 수 있는 넓은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영장이 산자락을 의지해서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방 시야가 확 트여서 건너다 보이는 육격장 코스와 주변 풍광을 감상하기에 좋았지만 폭우가 내릴 경우 급류가 되어 흐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 배수로 괜찮겠어? 나는 후임병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칠 때 최대한 배수로를 파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영장 상황으로 볼 때 한꺼번에 많은 물이 흘러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직접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네타냑수 허이병과 함께 판초 우위를 걸치고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경지 주변 나뭇잎과 텐트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한편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가 계속 내리면 육격 훈련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이미 제법 많은 비가 내려 땅도 다 젖고 배수로를 통해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허이병은 텐트 주변을 돌며 텐트 안으로 물이 넘쳐 흘러들지 않도록 미진한 부분을 손보고 특별히 배수로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도랑을 정비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텐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를 마치고 텐트로 들어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제발 이 비가 내일 하루 종일 내려주기를 염원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76번째 이야기. 육격 훈련 12. 고마운 비 두 번째. 1982년 5월 26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늦게 시작된 비는 밤새 그치지 않고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비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고 우리들은 빗소리에 깊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여야 했습니다. 텐트 옆 배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소리가 콸콸 들렸고 혹시 물이 스며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오늘은 육격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6시가 되자 불침번이 기상을 외치기는 했는데 일조저모 집합 전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뿌옇게 밝아온 여명 속에 빗줄기는 여전히 세차게 텐트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 비라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텐트 속으로 물이 스며들든 떠내려가든 아무튼 육격 훈련 하루를 공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큰 행운이었기에 우리들은 속으로 비가 그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육군 정량을 건너뛸 수는 없었기에 빗속을 뚫고 밥을 타다 텐트 속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전달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오전 교육은 취소되었으니 유동 병력 없이 각자 텐트 안에서 정비할 것. 전달 소리가 끝나자마자 수경지에 있는 모든 텐트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힘든 유격 훈련장에 와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때문에 휴식을 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군대에서 생긴 버릇 중 하나가 시간만 있으면 잠부터 자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 잠을 자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위 짤짤이라고 부르는 돈 놓고 돈 먹는 일종의 노름을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소대에서는 그런 놀이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른 소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동전을 손에 쥐고 짤짤이를 했습니다. 비록 10원, 100원짜리로 하는 게임이지만 때로는 군인으로서는 거금이라 할 수 있는 몇천 원씩 오고 가는 큰 노름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는 오전 동안 줄기차게 내렸습니다. 우리들은 그대로 하루 종일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옛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하루를 푹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오후 1시쯤 되자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자 안개비로 변했습니다. 비가 그칠 조짐이 보이자 득달같이 전달이 왔습니다. 전체 교육 집합 10분 전. 복장은 체육복. 처음에 우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육격장에서 체육복 차림으로 교육 집합을 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대장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분대장은 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코스를 돌지 못하고 그 대신 태권도 교육을 하라는 대대장 지시가 내려왔대. 그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당시 태권도는 우리에게 당면 과제였습니다. 1982년이 되면서 부쩍 태권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군 지휘부에서는 전투 중 치열한 백병전 상황이 닥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무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태권도를 연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지시에 의해 그동안 태권도 시간에 주로 배우던 품새 교육을 배제하고 발차기 등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술을 위주로 교육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전술 전략은 북괴가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수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저공 비행이 가능한 소형 항공기 AN2기를 이용하여 후방 지역에 침투할 우려가 있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태권도 교육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야기입니다만 이와 같은 무술훈련은 1982년 하반기부터는 태권도는 수비 위주라 하여 배제하고 공격적인 특공무술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당시 모든 병사가 태권도 1단 이상의 유단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시가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격을 마치고 산악훈련 기간 동안에 승단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대에서부터 태권도 교육이 강화되었고 이번 훈련 출발에 앞서 모든 병사들은 체육복을 지참하라는 전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격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체육복을 입고 집합했습니다. 우리는 연병장으로 가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태권도를 했습니다. 유격 교관이나 조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태권도는 각 중대별로 소대장들이 교관이 되어 가르쳤습니다. 육격장 연병장에서 육격조교 없이 우리끼리 태권도 교육만 하는 것도 진풍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오후 4시가 되자 훈련을 마치고 집합하도록 하더니 중대장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수경지로 돌아가 수경지 주변 정비를 한다. 어젯밤부터 오전까지 비가 많이 내려 배수로가 막히고 텐트가 침수된 곳도 일부 있다니까 가서 배수로도 확실히 파고 주변도 깨끗이 치우도록 한다. 우리는 다시 수경지로 돌아와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텐트는 별로 손볼 곳이 없어서 주변 청소만 하고 텐트로 들어가 휴식했습니다. 정말 비로 인해 육격장에서 편하게 보낸 하루였습니다. 아마 군 생활 중 육격장에서 일조점호나 얼차려나 PT체조나 코스 실습 없이 지낸 이런 날은 전무후무했을 것입니다. 나의 상병 시절 77번째 이야기. 육격 훈련 13. 기초 코스와 산악기술. 1982년 5월 27일 목요일. 이제 육격 훈련 일정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훈련다운 훈련을 한 것은 화요일 첫날 오전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내린 비로 인해 훈련 시작이 늦어지다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겨우 기초 코스 2-3개를 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도 오전 동안은 텐트에서 휴식하고 오후에는 육격 대신 태권도만 잠깐 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목요일이 되었고 이제 훈련 일정은 이틀 반 정도만 남게 되어 육격 말년이 된 것입니다. 육격 훈련을 처음 받아보는 졸병들이야 육격장의 그 분위기만으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난해 정말 유격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나를 비롯한 선임병들은 올해의 육격은 한량하게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힘든 첫 이틀이 비로 인해 유야무야 넘어갔고 이제부터는 조교들도 그리 빡세게 굴리지는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은 날씨는 흐렸지만 비가 그쳤고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수경지에서 내려다보는 안개에 쌓여있는 유격장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이곳이 육격장만 아니면 풍광 좋은 계곡에 나들이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의 단꿈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훈련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더 빡세게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5를 위해 우리는 서둘러 집합을 했지만 연병장으로 가는 길은 역시 험난했습니다. 또다시 온갖 기합과 욕설을 들으며 연병장으로 이동을 했고 1.5를 하고 다시 소양호반 자갈길을 뛰었습니다.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1.5와 산악고보를 뛰고 수경지로 돌아와 아침을 서둘러 먹고 다시 교육 집합을 했습니다. 교육 집합을 위해 이동하는 길도 여전히 기압으로 점철되었고 결국은 오리걸음을 하면서 연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들을 통제하는 육격조교들의 카랑카랑한 쇳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하루 동안 일정이 늦어진 효과는 목요일 오전 교육부터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본래 일정으로는 수요일까지 기초육격 코스를 다 돌고 목요일부터는 산악 코스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한나절 동안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목요일 오전까지 기초 코스를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힘든 올빼미 체조를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올빼미 체조를 마치고 기초 코스로 이동하기에 앞서 육격교관은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화요일에 다 하지 못한 기초 코스를 실습하는데 가장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 어제까지 내린 비로 인해 길도 미끄럽고 각 코스 장애물들도 미끄러우므로 실습관 올빼미들은 조교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알겠나? 우리는 코스로 올라가서 거의 섭렵하듯이 코스를 돌았습니다. 이동간 육격대 구호는 외쳤지만 기합은 없었고 거의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각 코스의 조교들도 눈빛이 많이 풀렸고 목소리에서도 도끼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올빼미 체조도 시키고 기합도 실시했지만 거의 졸병들 위주로 시키고 고참들은 적당히 열애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육격교관의 지시대로 안전사고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로 코스에 올라가 보니 이동로와 각 코스 장애물에는 어제 내린 빗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도 습한 날씨가 계속되어 각 코스에 설치된 장애물들이 물기가 마르지 않아 미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3단계부터 시작하여 6단계까지 4개 코스만 돌았습니다. 이로써 나는 이번 육격에서 총 16개 기초 코스 중 6개 코스만 돌고 끝내게 된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날 오전까지 기초 장애물 코스 교육을 모두 마치고 수경지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올빼미 체조 없이 곧바로 산악기술 훈련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육격에서 가장 힘든 PT 체조를 비 덕분에 거의 빼먹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었습니다. 산악기술 첫날은 암벽 등반, 망타기, 앵카 등 코스를 돌며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비가 내려 모든 훈련장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조교들도 심하게 시키지 못하고 거의 시범조교의 시범을 보거나 자원하는 사람만 뽑아서 실습을 시키는 정도로 각 코스를 돌았습니다. 코스 간 이동도 거의 걸어서 했고 실습 전 만수무강을 위해 실시하는 올빼미 체조도 거의 1번 높이뛰기 정도만 실시하고 실습 중에는 앉아서 시범을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건 육격이 아니라 소풍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1982년 5월 27일 목요일 이렇게 이날 기초 코스를 마치고 산악기술 코스를 일부 돌고는 오후 교육을 평소보다 좀 일찍 끝냈습니다. 그것은 야간 교육으로 담력 훈련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담력 훈련을 중대 자체 훈련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그 당시 중대장 재량에 의해
우리 중대는 실시하지 않았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대장 특별 지시로 제대로 된 담력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을 조교들이 준비해야 했으므로 우리들 훈련을 좀 일찍 끝내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텐트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야간 교육이 시작되는 20시까지 휴식하며 기다렸습니다. 모두들 담력 훈련이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고참들 중에는 대략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훈련이 실시되었다는데 조교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슨 특수한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매일 보던 조교들이 실시하는 훈련이라니 그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수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